영화는 하루 만에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딱 받아야 제맛이다.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좀 논조에서 좀 논리적으로 하루 만에 영화를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점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 만에 영화를 찍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일들이 작년 2021년 한 해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루 만에 영화를 만드는 이러한 행동은 시네마 스포츠라는 용어가 원래부터 있어 왔다. 이게 뭐 저 혼자 꼴값을 떠는 게 아니고, 이 세계적으로 시네마 스포츠라는 그런 명칭으로 매년 개최가 되는 행사도 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영화 만드는 거는 원래부터 있어 왔던 거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입문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초보,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막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영화에 관심을 이제 막 가져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영화를 만드는 걸 경험하는 걸 좀 추천을 한다라는 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영화 만들기 강의나 워크숍을 하는 거에 나가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 만에 어떤 그 뭔가의 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시네마 스포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시네마 스포츠는 총 그 10시간 내에 한 편, 단편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침에 가면 요게 이제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주어집니다. 키워드가 뭐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연도에는 뭐 간호사, 뭐 코로나, 뭐 하여간 뭐 환경 뭐 이런 거였나? 그래서 3가지의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매년 이 행사를 어린이나 청소년 영화제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왔었어요. 라떼는 그런 게 없었다.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작년에 했던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꿈의 영화학교의 강사를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많이 참여 안 하더라고요. 뭐 수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쪽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모님께서 살짝 간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코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고 정말 이쪽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어렸을 때부터 쌓게 해주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사실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또 어떤 뭐 체벌이 있다거나 강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그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아니라 20대가 넘어서 뭐 영화, 뭐 연기, 뭐 이걸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했던 학생들은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이쪽에 맞을 거다 안 맞을 거다 느낌이 오는데, 성인이 돼서 영화를 만들고 뭐 출연을 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럴 때는 3개월, 6개월 긴 코스보다 최대한 짧은 코스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면 뭐 하루 만에 영화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보통 뭐 3개월 이런 코스를 밟은 다음에 이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것보다
최대한 단시간 내에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으실 때는 요즘에 뭐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회사 내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를 추천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 뭐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하루 만에 영화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제 경험상으로 제가 작년에 학생도 그 한번 워크숍을 해보고 성인 그리고 또 5, 60대를 대상으로도 워크숍을 해봤는데 집중력이 길지 않다. 집중력이 길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만나서 반갑다고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 소리를 지르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혼낸다는 게 아니라 서로 즐거워서 막 이렇게 이렇게 붐업을 좀 해줘야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가 나온다. 좀 힘들다. 예. 그리고 이제 5, 60대 분들도 겨우 시간을 내서 그 장소에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뭐 시나리오 이론을 들이대고 뭐 카메라 뭐 이렇게 뭐 조작법을 이게 들이대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 하신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주최 측이라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상관없지만,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서 그런 행사를 마련해서 내가 초빙이 된 입장이라면, 내가 삐끗 잘못하면 욕은 내가 먹는 것보다 이제 주최 측에서 먹는 게 좀 더 크고, 주최 측에서 욕 먹으면은 이제 다시는 이제 나를 안 부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다 폭탄인 거죠. 왜냐하면 어린 학생일수록, 뭐 예를 들면 중학생이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민한 학생들 두고서 뭐 이론을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어른들 모셔놓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뭐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최대한 즐겁고 서로 즐겁고 어떤 그 맛배기, 이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어떻게 짧게 어떤 꽁트든 아니면 어떤 상황극이든 이렇게 짧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 안에 영화 만드는 스킬이 없으면 정말 많이 당황을 하게 되니까 미리미리 그런 스킬을 발전을 시켜 둬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나의 자아와 또 현실과 굉장한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의 자아는 내가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특히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뭐 세상에 내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데, 이 단계로 가다 보면 강의나 워크숍 문의가 들어오고, 이거를 또 쳐내려다 보면 이거를 빨리빨리 못 쳐내면 내가 또 내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려면 일단 요쪽은 강의 쪽은 또 강의 쪽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 자아 실현은 또 자아 실현대로 또 어떤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중급자들한테도 굉장히,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느냐고 작년에 힘들었는데, 이 장편 영화를 일주일 만에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단편 영화는 뭐 하루면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뭐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편 영화를 이제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또 배웠던 점들, 근데 사실 단편 영화는 단편 영화일 뿐이거든요. 왜냐면 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아무리 뭐 기깔난 단편 영화를 만들어도 결국에는 장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편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나는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도 뭐 초심자든 뭐 중급자든 뭐 고급자는 뭐 이렇게 최상위 포식자분들은 이 채널 뭐 보시면 저를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장편을 만들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뭐 2단계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저도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간계를 떠나서 최상위 고급계로 넘어가는 그런,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또 이번 연도 함께 같이 열심히 달려가시면 어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다음 편에는 장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